안녕하세요. 전영기TV의 전영기입니다. 2025년도 개정 도시정비법령 해설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심의, 특히 통합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는 사업시행 인가의 의제 부분하고 경미한 변경의 확대를 통해서 사업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대전 광역시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합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던 통합심의와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시행을 해보니까 지자체에서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가지고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오히려 상당히 지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도가 아직 1년 지났는데 정착이 잘 안 된 것 같다 라고 하던데, 이제 정착이 제대로 돼 가지고 진행이 되면은 소기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통합심의와 관련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박스를 보시면은 정비사업의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비 계획의 지정 고시,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 이주, 착공, 준공의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심의는 언제 시작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조합으로 설립이 되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통합심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개정 법률에서는 2024년도 1월 19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 인가를 받을 때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인 2024년도 1월 19일 전에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심의했거나 또는 변경 인가를 심의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통합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합이 되고 나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면 건축, 교육, 환경, 교통 또 여러 가지의 심의를 받게 돼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띄엄띄엄 실제로 일시 또는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연됐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시면은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서, 모든 정비사업이라고 하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겠죠. 사업시행 계획 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 환경, 교통, 심의 등을 모두 포함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은 법조문을 좀 살펴보시면 24년 1월 19일 전에는 통합심의라고 하는 법 50조 2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50조 2가 비로소 사업시행 계획의 통합심의라고 하는 조문이 올라오게 되는 것은 법제처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24년도 1월 19일부터 올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프에 보시듯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난 뒤에 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위해서 중간에 받는 것들이 심의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종류 한 20, 30개의 심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합해서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개정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 50조 2에 보면은 여러 가지 통합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23년도 7월 18일로 되어 있고,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24년 1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나와 있는데,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경관심의, 교육 환경평가,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합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요.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통합심의에 붙이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좀 전에 얘기한 것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해서 통합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종전에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난 뒤에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여러 가지의 심의가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비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그 도계위의 심의를 거치고 그 이후에 비로소 사업시행이 인가를 위한 심의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앞에 것은 통합심의라고 되어 있고, 2번째는 중간중간에 정비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업시행 계획을 함께 해서 통합심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모 구에 가서 아직 여러 사업이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변경 인가를 할 때 정비계획 변경이 굉장히 뒤따르게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통합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 인가와 심의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까 1번하고 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이 조항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해 23년도 7월 18일 날 개정이 돼서 시행은 역시 앞에 마찬가지로 정비계획 변경,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심의 변경,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변경이 뒤따르지 않는 사업시행에 대한 통합심의,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시행하게 됐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빨리 통합심의를 거쳐서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